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세 구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2045년까지 구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구역은 첫째, 러시아가 공식 합병할 점령 지역, 둘째,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는 친러시아 지역, 셋째, 우크라이나 서부의 분쟁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분쟁 구역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와 함께 세계 군사 및 정치 상황을 예측한 문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과 영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활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전세는 러시아에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러시아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전략은 단기적인 승리보다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일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침공했을 경우 우리가 가입한 나토가 개입할 때까지 우리는 적어도 10일은 우리 힘으로 싸워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와 같이 역으로 러시아 영토로 침공하여 그들의 전투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최근 발트해를 끼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에서 놀라운 발언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에스토니아를 침공할 수 있다는 첩보가 알려졌는데 만약에 러시아의 불길한 낌새가 예측된다면 에스토니아가 러시아를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언급인데요. 우크라이나가 과감하게 러시아 영토를 차지하여 상대적 소국의 강한 대처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은 듯합니다. 최근 자국 땅에서 폴란드와 함께 K9 자주포로 훈련하고 있는 에스토니아가 지금 K9 자주포를 가지고 펼치려고 하는 작전이 러시아를 매우 놀라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트해를 끼고 있는 나라 에스토니아는 인구 137만 명에 17,500제곱마일의 면적으로 유럽에서는 가장 작은 편에 속하는 소국이지만 어엿한 나토 회원국입니다. 에스토니아군은 상비군 병력이 불과 2,000여 명 밖에 안 되고 이웃 국가들과 비슷한 규모의 군대를 운영할 수 없어서 전차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런 에스토니아는 오로지 K9 자주포로만 핵심 전력을 구성하고 있는데 K9 자주포의 기동력과 성능이라면 러시아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지난 2016년에 러시아가 발트 3국을 모두 침략하는 데에는 불과 3일이면 충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력 2위, 상비군 150만 명을 보유한 러시아의 막강한 전력에 에스토니아는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약 20만 명이 사망하고 40만 명이 부상을 당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전차 8,700대, 장갑차 17,090대, 대포 18,200문, 전투기 369대, 헬리콥터 328대를 잃었습니다. 또한 전쟁 전에 러시아는 무시무시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번 전쟁에서 엄청나게 고전을 하는 형편없는 모습이 노출되었고 무기체계의 부실함까지 드러나자 이제는 해볼 만한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옛 소련 러시아도 공격해 온다면 나토군이 올 때까지 10일을 기다리지 않고 아예 러시아로 먼저 밀고 들어가 취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무력의 불균형을 무너뜨리겠다는 포부입니다. 에스토니아 카루스 참모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나토 회원국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러시아의 쇠망치가 우리 머리를 내리칠 때까지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라고 신념을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에는 지금 26문의 K9 자주포가 있는데 에스토니아군은 이 K9 자주포의 성능에 굉장히 만족해하며 큰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지난 2020년 K9 자주포 12문을 처음으로 인도받고 2022년 6문의 추가 도입분을 받으며 지난해 말 6문을 또 받아 현재 총 24문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2문의 추가 도입분을 받기로 되어 있어 총 36문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는 도입한 K9을 자국의 환경에 맞게 성능 개량과 개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된 K9A2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9A2는 영국의 자주포 사업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최근 미국의 방산 전시 예정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지난 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한 미 육군 방산 전시회에 K9A2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글로벌 군사매체 아미 레코그니션은 한국형 K9A2가 미 육군의 미래 자주포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미국 레이시온의 엑스칼리버 정밀유도 미사일을 K9 자주포를 시험해서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자주포는 엑스칼리버 유도 무기로 쓸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검증된 몇 안 되는 포병 시스템으로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자주포 개발에 열을 올렸지만 최근 개발하는 신형 자주포의 포심 마모도가 예상보다 심각해 사업을 아예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들이 해내지 못한 한국에 자주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K9 자주포가 신뢰성, 균형성, 호환성, 운용성 그리고 가성비에서 압도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9A2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성능 시험에서 미국, 스웨덴, 독일, 이스라엘, 자주포와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K9A2 자주포는 이 같은 방산 강국들도 넘볼 수 없는 성능과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국가 자주포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K9A2의 성능이 공개되자 국내 네티즌들은 반응이 뜨거운데요. 압도적인 기술력과 화력이다. 자주포 기술은 K9을 계기로 격차를 엄청나게 벌리고 있는 듯하다. 1996년도인가 국방과학연구소 다니는 선배들이 자주포를 연구하는데 포 진압력이 너무 세서 맨날 포가 터지고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대학원 연구실에서 간략히 들은 적이 있다. 그때부터 엄청난 화력과 개선 방안을 개발한 성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 보니 새삼 대단하다. 이런 자주포가 금방 연구하면 만들 것 같지만 20년이 넘는 연구개발의 성과라서 아무나 따라지는 못한다. 미국은 외계인을 갈아 넣었다면 한국은 공돌이를 갈아 넣었다라는 재미있는 댓글도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자주포 개량 계획 사업으로 무인화와 사거리 연장을 모두 충족시킨 3세대 모델인 K9A3 개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량 모델은 포탑뿐만 아니라 자주포, 장갑차를 완벽하게 무인화해 원격 조종할 수 있게 되는데 사거리 100km의 활공탄도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주포를 무인화하고 무기체계는 레일건과 장사정포를 장착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로 개발에 전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레일건은 전자기력으로 포탄을 초고속 발사할 수 있는 무기체계인데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와 막강한 위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래형 자주포 개발 계획으로 향후 K9 자주포의 사거리 400km까지 사격이 가능한 레일건 장착 자주포와 사거리 500km 이상의 장사정포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포방부의 꿈은 끝이 없는 듯합니다. 끝이 없는 성능 개량을 더해 미뤄진 협상이 올해로 넘어오면서 연내 타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업계는 올해도 수출 대상국을 더욱 넓힐 방침인데요. 방산 수출국은 2022년 4개국으로 2023년 12개국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15개국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인도와 K9 자주포 백문 공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가 계약 성사로 이어질 경우 2017년 인도에 처음 수출한 이후 추가 공급하게 됩니다. 이번 계약으로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K9 자주포의 세계 점유율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명품 자주포 K9은 신년을 맞아 더 강력한 포탄과 첨단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독주 체제를 완전히 굳힐 계획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포병 전력의 자존심이자 세계 자주포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K9의 업그레이드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9년에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2007년 튀르키예의 수출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서방 세계 육군의 핵심 포병 화기 K9의 명성은 미국산 자주포 M109A2와 비교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40km 떨어진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장거리 타격 능력과 신속한 포탄 장전을 통한 급속 사격 능력까지 M109A2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화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 인도, 튀르키예, 폴란드와 핀란드, 호주 등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60%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판처파우짓 2000, 프랑스의 세자르, 중국의 PLG T45 등 경쟁 기종들의 수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량입니다. 여기에 2023년 이후 체결된 계약 건수까지 포함한다면 25년 올해 판매 계약 기준 세계 점유율 80%로 베스트셀러를 넘어 서방 세계 표준 자주포로 독보적인 위치에 군림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뜻밖의 유럽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24와 아미 레코그니션에서 핀란드군이 얼마 전 있었던 북극 나토 훈련 다이나믹 프론트 25에서 K9 무카리를 활용해 전투 능력을 시연했는데 당시 실사격 훈련
연합 사격 임무 등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 타 유럽국에서도 대리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이나믹 프론트 25 훈련은 핀란드가 나토의 정식 회원국으로서 처음으로 참가하는 중요한 군사적 행사로 나토 회원국들과의 협력 증진 및 방위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또 다양한 군사 작전 및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전투에 대비한 훈련은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수천 명의 병력과 다양한 무기 체계가 동원되었으며 첨단 전술을 활용한 합동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훈련은 육상, 해상, 공중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져 핀란드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나토 회원국과의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나토의 핵심 회원국인 미국, 독일, 영국 등 여러 국가들이 이번 훈련에 군사 자산을 투입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나토 회원국에서 온 5,500여 명의 군인들이 저마다 자국에서 가지고 온 로켓포와 자주포 등으로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2주간 진행되는 동안 대포 사격과 로켓포 사격 소리가 눈 덮인 핀란드의 구릉지 라플란드에 울려 퍼지며 K9의 위용을 자랑했는데요. 영국 육군이 최근 도입한 현대화된 아처 자주포가 참여했고 프랑스의 카이사르도 실사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M777 곡사포와 하이마스 로켓 시스템을 포함한 다른 첨단 포병 시스템과의 상호 운영성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K9 무카리가 상응하는 고성능 무기 체계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분들이 자국이 자랑하는 자주포를 가지고 눈 덮인 훈련장에서 이동하는 모습은 엄청난 무게감을 느끼게 하며 나토 최고 전력의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핀란드 K9 자주포 무카리는 핀란드 로바니에미 근처의 훈련구역에서 극한의 북극 환경에서의 효율성을 시연했습니다. K9 무카리의 실사격은 핀란드가 올해 초 나토 회원국이 된 이후 처음으로 반미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인데요. 핀란드 전자부대 상사인 올리 밀리마키는 그의 여단이 눈 덮인 숲에서 K9 전차로 화력 훈련을 실시한 후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고 핀란드에서 다양한 나라들을 볼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11일 핀란드군은 다이나믹 프론트 25의 리허설을 준비하기 위해 K9 자주포를 전장에 이동시켰습니다. 마치 특급 작전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는데 설원 위에 깔린 기차길로 인해 자주포를 고정시키고 철로를 따라 산악 지역을 가로질러 훈련장으로 이동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운반한 K9 자주포는 커다란 나무숲 사이로 눈이 깔린 길이를 빠르게 이동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훈련장에서 배치된 K9 자주포는 지저분하면서도 굉장한 기동력을 선보이며 설원 위를 힘차게 돌파해 갔는데 눈에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K9이 유일했습니다. 처음 나토에 가입하고 펼친 훈련에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의 군사 경로에서 온 병력과 무기의 기가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핀란드는 한국의 K9 자주포 하나만으로도 전력을 자랑하기 충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핀란드가 작년에 나토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기동훈련으로 핀란드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수십 년간의 군사적 비동맹 관계를 해제했습니다. 핀란드 국제관계연구소의 연구원인 조엘 린나이 마티는 이번 대규모 훈련은 핀란드가 820마일, 약 1440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런 나토 훈련은 다른 국가, 특히 러시아에게 나토가 단결되어 있고 회원국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핀란드 다이내믹 프론트 25 훈련사령관인 얀네 마키텔로 대령은 러시아의 주요 다음 목표가 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모두 나토 회원국이 된 만큼 동맹 포병부대 내에서 상호 운용성을 훈련하고 개발하고 혹독한 북극 환경에 대비해 군대를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키텔로 대령은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경험한 것처럼 포병은 기본적으로 여전히 전장의 왕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포병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번 훈련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혹독한 추위와 눈으로 뒤덮인 환경에서는 포병 훈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덕이 많은 핀란드 로바야르비 지역에서는 대부분 얇은 눈과 얼음층으로 덮여 있고 이 시기에 북극 상공에서는 태양이 오전 9시 30분경에 떠서 10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오후 4시 이전에 지는데요. 혹독한 추위와 어두움과 싸워야 하는 이곳은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유럽에서 가장 큰 사격장이자 훈련장입니다. 나토군의 이곳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는데
전 세계 최고의 자주포들이 즐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연 한국의 K9 자주포가 가장 강력한 성능을 보인 것입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일반적으로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진 이 지역에서 핀란드 방위군은 혹독한 겨울 환경에 대비해 잘 훈련되고 장비를 갖추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기가 K9 자주포인데 핀란드의 가장 추운 지역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14도이고 아침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기 일쑤이지만 한국의 K9 자주포는 영하 32도에서 영상 43도에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핀란드 버전은 영하의 온도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향상된 단열재, 난방 시스템 및 특수 윤활제를 포함하여 극한의 실외에서 작동하도록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핀란드형 K9 자주포의 사거리는 표준 탄약 사용 시 40km 이상, 로켓 보조 탄약 사용 시 최대 50km입니다. 15초 안에 3발을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능력과 분당 8발의 연속 발사 속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간당 67km이며 첨단 유압 서스펜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북극 지형에서 탁월한 기동성을 제공하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특히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영하권 20도 이하의 온도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다. 이 부분이 특히나 이번 훈련에서 강점을 발휘했는데요. 프랑스군의 카이사르는 병사들이 외부로 나가서 장전을 하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겨울철 운영이 쉽지 않았지만 따뜻한 실내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조준해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K9은 이번 훈련장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엄청난 기동력을 자랑하는 K9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진가를 북유럽에서 가장 먼저 알아보고 활용한 것이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역사적으로 중립을 지향해 왔으나 최근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나토 가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가 커지면서 핀란드의 안전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나토 가입 후 핀란드는 다자간 군사 협력의 장을 통해 기존의 독립적인 방위 태세를 보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안보 책임을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보인 핀란드가 한국에게 했던 이 제안은 2017년 K9 자주포 48문의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옵션으로 10문을 추가로 구매하고 2022년 38문을 또다시 구입해 총 96문의 K9 자주포를 구입한 것인데요. 핀란드군의 K9 제식명칭 무카리는 양손으로 쓰는 대형 망치를 뜻하는데 핀란드에서는 K9 무카리 자주포를 자국 포병 전력의 미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국방장관은 K9 무카리를 앞세운 포병 전력은 핀란드 국방의 핵심적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주한 핀란드 공관 차석은 한국이 핀란드를 포함해 유럽 국가들의 안보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은 오랜 기간 무기 생산 능력을 등한시했다며 그래서 유럽 내 무기 생산 기반이 무너졌다고 언급하며 유럽은 지리적 무기를 만드는 우수한 생산 능력을 가진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니에멜라 부대사는 한국 무기는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도 뛰어나다며 특히 방산 기업들은 계약을 잘 지키고 무기를 제때 공급하는 능력도 가졌다. 이는 과거 모든 전례를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고 특히나 옆나라 폴란드에서 전 세계 유례없는 납기 속도를 증명해내고 있는 한국이다. 또한 핀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K9 자주포 성능이 좋아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무기들을 추가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한국산 무기는 K2 전차, K9, FA50, KF21 등 너무나도 다양한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동유럽이 서유럽 방산 간부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북유럽 국가들은 핀란드를 필두로 한국산 무기 도입의 장이 앞으로 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나토 포병 훈련에서 한국의 K9이 주인공이 되고 있고 지금 K9 자주포는 유럽에서 평화를 지켜낸 나토군의 최고 화력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우리나라의 방위력을 높이고 국제적인 군사 동맹의 일원으로서 협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나토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안보와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군사 훈련을 넘어 핀란드의 안보 전략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며 향후 국제 안보 체계에서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K9은 또다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변화로 세계 최고의 지위를 수십 년간 이어질 업그레이드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난달 방위사업청은 행사에서 155mm 사거리 연장탄 체계 개발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155km 사거리 연장탄 사업은 2023년 8월 전투형 적합 판정 이후 12월에 국방규격이 제정되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풍산과의 양산 계약 체결 후 본격적인 양산 준비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포탄 비행거리를 연장하는데 비용 대비 효과가 상당하기에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주포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거리와 위력을 높인 포탄을 배치하는 것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형 자주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만 포탄 사거리가 늘어나면 탄착 지점이 넓어지고 정확도가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탄두 중량을 줄이면 파괴력이 줄어드는 단점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육군 역시 전장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지상 작전 시 작전 반경이 대폭 확대되었기에 포병의 사거리 증가를 계속 요구해 왔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155mm 사거리 연장탄은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항력감소탄과 로켓보조 추진탄에 추진제를 복합 적용한 것으로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를 현재보다 30% 이상 연장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즉, 자주포 탄약의 공기저항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하고 보조 추진 장치를 탑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거리를 늘렸는데, 양산을 담당할 풍산에 따르면 기존 40km 남짓했던 K9의 사거리가 최대 60km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방사청에서도 155mm 사거리 연장탄 체계 개발에 성공한 풍산과 육군, 해병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개발에 기여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이번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 성공은 우리 군 포병 전력 증강을 물론이고 전 세계 155mm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와 연계한 수출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5mm 사거리 연장탄은 미국에서도 개발의 전장에 배치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M109 자주포 사거리를 최대 50km까지 늘린 지능형 포탄 엑스칼리버를 이용해 실전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거리 100km 이상의 장거리 구경 감소탄까지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도 미국이지만 국제시장에서 명품 자주포 K9에 대한 신뢰와 존재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탄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미래 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하는 작업도 추진 중입니다. 미국은 사거리 70에서 130km에 대응하는 M129 자주포를 만들었고, 러시아가 사거리 70km인 2S-35 칼리차 자주포를 개발한 것처럼 대한민국 역시 한반도의 유사 상황 대비와 세계 시장 선점을 준비하기 위해선 초장사정 자주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올해 1월 3일 제16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9 2차 성능 개량 체계 개발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는 2027년까지 2조 3,6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타격 능력 향상과 포탑 자동화를 통한 운용 인원 축소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성능 개량형인 블록1의 차체는 기본적으로 2018년 등장했던 K9A1을 활용하는 것으로 외형이나 크기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발사 속도는 현행 분당 6발에서 10발 이상으로 빨라지며 포탑에는 탄약 자동장 전장치를 설치 및 발사 준비를 한층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거리는 54km, 호시는 강선 및 크롬 도금을 새로 입혀 수명을 1000발에서 1500발로 늘리게 되는데, 자동화 기술이 적용되어 승무원은 3명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2030년대에 등장할 K9A2 블록2야말로 K9 계열의 최종 개량형이자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불리고 있는데요. 초장사정 초정밀 성능의 무장과 탑재되는 기술을 보면 새로운 괴물 자주포 등장이라 불릴만 합니다. 북한군 장사정포 위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 K9A2 블록2는 활용면에서 미국 M129 자주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닐 것으로 보이며,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화력 측면에서 세계 최강의 자주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탄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포신은 기존 52구경장에서 58구경장으로 길이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포신만큼 10발 이상에 달하는 분당 발사 속도를 감안하면 약실의 압력을 견뎌야 하는 내구성의 문제도 있어 새롭게 개발된 고강도 소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은 K9A2 블록2에 적용될 소재 기술 역시 국내 기업에서 개발할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또한 70km까지 늘어나며 사용되는 포탄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100km를 넘어섭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포탄은 올해 생산될 신형 사거리 연장탄보다 성능이 향상된 버전인 것과 더불어 램제트를 개발, 운용할 예정인데요. 기존 포탄보다 사거리가 확장된 램제트탄 역시 국내에서 한창 기술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원격 주행 기술을 적용해 유무인 복합 체계가 접목되며 고무 궤도가 사용되어 주행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궤도 경량화까지 모두 고려 중인데요. 방산 시장에선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동력 체계 통일성 유지를 위해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차세대 기갑 장비의 하이브리드 엔진이나 수소연료 전지 등의 탑재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K9 개량 작업은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K9이 자주포 독점의 시대로 접어든 만큼 기존 K9 구매국의 사거리 연장탄까지 판매 새로운 부가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